손윤 선생님, 제일 먼저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하이루 선생님께서도 어서 오세요. 음, 토요일 날 할 때는 손현주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느라고 힘드셨는데, 일요일 저녁 시간은 어떠세요? 조금 더 참여가 편해지셨어요? 아이고, 아이 보고 있고, 아이 책 읽어주고 있고, 재우다가 잠들 수가 있군요. 역시 어머니의, 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참 아름답습니다. 시간을 바꿔봤는데요. 뭔가 오히려 참여자가 조금 더 적어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오늘 항상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그 차소녀님께서 참여를 못 하셔갖고, 아무래도 저도 조금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한 분이 줄어서 좀 아쉬운데, 오늘 나름대로 이렇게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도 막 보내고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딱 오지는 않네요. 그래도 뭐 어떡해요?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투표를 해보고 날짜를 조금 더 하든 아니면 뭐 오늘이 특수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든 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책은 분노와 합병을 치료하는 한의학이라는 책이었어요. 어, 되게 우리 오랫동안 투표하면서 항상 2위, 3위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책이었는데, 이번 책은 저는 읽는 게 되게 좀 어려웠어요. 뭔가 한의학적인 접근보다는 되게 좀 심리학적인 접근 혹은 뭐 정신의학적인 접근 그리고 뭐 생리학적인 접근 이런 오만 필드에서 분노라는 혹은 화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그래서 분노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하는데 이 책에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노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풀어놨어요. 네, 그렇게 풀어놓고 나서 이제 뒤쪽으로 가서 한의학적인 접근을 얘기를 하는데 그 한의학적인 접근조차도 너무 뭐랄까요? 저는 사실은 질적 연구를 조금 더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몸은 몸과 몸이라서 뭔가 통계라든지 에비던스 베이스드의 어떤 요소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논문화시켜서 정리를 할 때 좀 그 너무나도 수치화된 결과는 사실은 어,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그 개념은 개념대로 이해하고 뭐 누군가의 경험이나 질적인 서술로 이해를 하고 뭔가 솔루션을 도출할 때는 수치화하는 게 좋은데 특히나 한의학은 조금 그런 부분보다는 좀 큰 어떤 음향의 조화라든지 오행적 접근을 기대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읽어 보았으니까 그 안에서 제가 조금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미 선생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일단은 우리 지난번에 시작하기 전에 호흡 수행이나 명상을 좀 하면은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의를 반영해서 우리 시작하면서 좀 잠깐 명상을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괜찮으신가요, 명상? 여기는 뭐 다들 우리 명상에 대해서, 호흡 수행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아마 아이를 재우고 계시더라도 혹은 어떤 행사에 참여 중이시더라도 잠시 호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제가 영상을 틀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3분에서 5분 정도 명상을 하고 좀 차분해진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생명 에너지가 소리가 들리시나요? 영상에 담겨 있는 소리가 잘 들리나요? 윤려입니다. 들리셨어요? 이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은? 음, 네, 안 들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생명 에너지가 윤려입니다. 그래서 윤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나의 몸과 마음, 영체가 근원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럼 이제 이 윤려의 기운을 내 몸에 축적해 보겠습니다.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우주 창조의 소리, 옴과 옴의 완성 홈 사운드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홈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빛을 강하게 폭발시킬 때는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옴과 홈 사운드로 우주의 윤려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명상 호흡 수행 같이 해 봤는데요. 수승화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화기운은 아래로 내리는 형태의 어떤 수행이 우리 몸에서, 원래는 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불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기운을 돌리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어 어떤 불순물이랄지 혹은 뭔가 노폐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순환시키고 더 건강하게 우리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혈 흐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러한 형태로 제가 즐겨서 선용하고 있는 동방신선학교의 오음호흡생을 함께 나눠 봤습니다. 이 물과 불 기운을 굳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분노를 줄이는 혹은 화병을 치료하는 기운이 또 물기운이기도 하고, 또 화기운은 아니지만 화기운이 사실은 우리 분노와 화거든요. 그래서 이 화기운을 잠재우는데 물기운과 숫기운과 금기운을 잘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화의 기운을 잘 선용하고 잘 활성화시키고 건강한 방향으로 발산시키고, 숫기운을 또 어떻게 잘 화를 내리는 데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 명상에서 경험했던 이 경험들을 토대로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우리 단톡방에서도 이 패턴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테스트 한번 해 보셨나요? 우리 신영미 선생님께서는 "저는 체질형 분노네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게 뭐 "나는 A형이다. 나는 B형이다. 나는 C형이다." 이렇게 막 그 물 자르듯이 갈라지는 거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 체질도 4 가지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뭐 체질과 관련 없이 또 내 분노 패턴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나와 가장 가까운 것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가장 높은 점수를 토대로 좀 우리가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체크하기 전에는 '나는 화를 그렇게 잘 내지 않는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분노해 갖고 막 화를 내고 막 겉으로 표출하고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화가 나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더 차분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A는 B고 B는 C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라는 거를 굉장히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B의 성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거의 로봇에 가까울 정도로 이성적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화를 화처럼 내본 적이 없어요. 막 부들부들하면서 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것도 화를 내는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또 이렇게 리액션이 바로바로 없으면은 또 이렇게 지구력 있게 쭉 끌고 나가기가 어려운 타입이다 보니까 지금 이 독서 모임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신 이 4분 우리 선생님들 다 너무 소중합니다. 이게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 단톡방에 32명 정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께서 너무 반응을 안 하셔서 조금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보상 지향형 인간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뭐 저는 기질적으로는 좀 이렇게 보상적인 부분에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고, 그 뭐 위험하거나 불확실한 상황도 진짜 잘 피하고 싶어요. 제가 좀 갈등을 너무 심하게 회피하는 성향이라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진짜 이성적이고요. 그리고 제 감정이 어떤 파급을 줄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을 막 누르고 억압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질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저는 이 체질을 사상 체질 생각 안 하고 읽어 봤는데도 저는 감정보다 생각이 먼저고 갈등이 생기면 피하고 싶어지는 소음인 경향의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소음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태음인의 쪼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음인의 성향이 잘 안 드러내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드러내지만은 쪼끔 뒤끝이 길다고 할까요? 네. 그런 성향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제가 저 스스로 좀 이해를 해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막 "저는 무슨 형이에요." 뭐 이렇게 모두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은 '아 나는 어떤 타입이구나.'라는 거를 아시는 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상대는 또 어떤 패턴으로 화를 내는 사람일까를 알면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과 어떤 소셜적인 관계를 맺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요. 네 고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이 패턴을 찾는 거를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와 분노도 다르다라고 이렇게 딱 쪼개 놨더라고요. 그래서 '화와 분노의 핵심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거를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했을 때 분노랑 화는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지금 장표엔 나와 있지만은 화는 뭐고 분노는 뭐인 것 같으세요? 네. 신영민 선생님께서는 "화를 내고 뒤끝없이 잊으려고 노력하는 형으로 바뀌었어요."라고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말은 원래는 뒤끝이 쪼끔 있으셨다는 뜻일까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사실 뒤끝이 엄청 긴 사람이었는데 저도 요즘은 웬만하면 이렇게 명상하고 수행하면서 깨끗하게 흘려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오래 품어 봤자 뭐 나한테만 안 좋고. 아 뒤끝 장렬이셨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는 어 그 뒤끝이 병을 만든다고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거는 본질이 분노라는 말은 정서적인 반응이래요. emotion. 그래서 막 화가 나 화가 난다 하는 그 감정적인 거를 우리는 분노라고 표현하고요. 화는 심신의 질병인 거예요, 질병.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병태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모스 사이코스 뭐예요? 네. 사이코소매틱 디스오더. 네. 그래서 그 사이코 감정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소매틱 육체적이거나 이런 디스오더 장애가 발생하는 거를 "화병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성은 분노는요 짧아요. 감정은 바람 같은 거예요. 왔다가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막 화가 나다가도 막 옆에서 막 뭐 돌봐야 되는 아기가 울면은 내가 뭐에 화가 났는지도 잊어버리고 아이를 돌보게 된다든지 막 화를 내려고 했는데 막 옆에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뭐 감정이 바뀌기도 하죠.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고서 금방 스르르 풀어지기도 하고. 근데 화병은요 장기적이고 만성적이래요. 분노의 주체는요 타인에 대한 반응이에요. 액션, 리액션. 근데 화병은 자책을 하기도 하고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뭔가 내부에 억눌린 감정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울화라고 얘기하죠. 울이라는 말이 적체됐다, 쌓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감정이 실제 증상으로 나타난 게 화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분노는 폭발해요. 밖으로도 폭발할 수 있고요. 내 안에서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병은 폭발을 못하니까 신체 정신적인 병리로 고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에너지의 상승이고 화병은 그 에너지가 흐르지 못해 내면에 갇혀 생기는 기의 정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도 화병도 화 에너지인데 화 에너지라서 불기운이 팍 솟구치는 것처럼 이렇게 물 이렇게 팔팔 끓이면은 뜨거운 화학 기운이 가득 차 가지고 막 수증기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 엔트로피라는 것이
불안정하게 막 바뀌어 나가는데 이 불안정하게 바뀌어 나가는 에너지는 어딘가로 흐르지 않으면은 너무 힘이 세요. 그쵸. 뜨거운 증기나 뜨거운 공기는 너무 힘이 세잖아요. 우리 몸에도 손상을 크게 입히죠. 그런데 그게 흐르지 못하고 내면에 갇혀서 생기는 게 분노이자 화병이다라고 아주 여러 챕터에 걸쳐서 어느 문헌에서 어떤 학자가 "분노는 뭐라고 정의했더라. 화는 뭐로 정의했더라." 되게 길게 책에서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화병의 기전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 분노는 빼고 일단은 화병으로 볼게요. 분노 했을 때 노라고 써 있죠. 노는 위로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목기운 그러니까는 우리 막 대나무 같은 거 상상해 보세요. 바닥에서 위로 막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잖아요. 메타세콰이어길 막 이런 큰 나무들 보면은 위로 쭉쭉 상승하죠. 그런데 이 목기운의 상극은 금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 이 분노를 슬픔이나 절제가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이 쭉쭉 끌어오르는 위로 쭉쭉 상승하는 화를 오래 누르고 참았던 사람들은 이 슬픔이라는 감정도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면 슬픔으로 화를 눌렀으니까. 자, 우리 감정 중에 기쁨이라는 감정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너무 신나는 기쁜 감정이죠. 근데 그게 오행적으로는 화기운이에요. 이 화기운은 바깥으로 막 발산이 되죠. 혼자서 막 기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함께 웃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 화기운의 기쁨을 뭐가 제어해요? 숙기운, 두려움, 어떤 무언가를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제어한다는 거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막 오만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가면서 남들의 생각까지도 다 끌어 가지고 와 갖고 '남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을까? 역사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 다 가지고 오는 그런 감정을 토기운이라고 합니다. 중심에서 머무는 거예요. 온갖 거 다 끌어 갖고 와 갖고 내 안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감정을 분노가 억제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거를 그러니까 분노는 사실은 에너지거든요. 아주 센 여기 있는 모든 감정들이 다 에너지지만 분노가 가장 그러니까 세게 뻗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침잠되어 있는 머물러 있는 멈춰 있는 이 토기운의 에너지는 이 분노가 이렇게 확 멈추게 해 주겠죠. 그러니까 상극 제어 원리에서. 그래서 토기운은 목기운이 서로 제어를 한다. 그리고 슬픔 애라고 써 있죠. 네, 슬픈 기운이 금기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목기운의 그 분노를 금기운 슬픔이 제어를 하죠. 그러면 슬픈 감정이 너무 끌어올라 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의 방향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요, 내 안으로. 계속 나한테 무슨 금은 사실 바위돌이잖아요. 바위돌이나 금속. 거기에 막 글씨를 새기는 것처럼 안으로 막 참을인 자를 계속 쓰는 거예요. 슬픈 거를 계속 안으로 막 씹어 삼켰어요. 그랬을 때 이 슬픔은 분노를 마찬가지로 제약을 한다. 그러니까 토기운이랑 금기운이 같이 분노를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려움. 이라는 이 감정은 숫기운이고 아래로 쭉쭉 끌어내립니다. 우울증도 이 숫기운에 해당하는 병증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화기운, 흥분이 이제 제약이 서로 되는 상극의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는요, 금과 수의 에너지,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이 함께 작용할 때 진정될 수 있고, 혹은 토기운,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바꿔줬을 때 어떤 진정이 가능하다.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바꿔주는 거는 표면적으로만 진정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쪽으로 쭉 뻗는 분노를 이 차분하게 이렇게 어떤 에너지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으니까 그런 행동의 에너지를 차분하게 이렇게 안으로 혹은 조금 네 응축하고 아래로 좀 내리는 그런 감정으로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내가 화가 났을 때 막 갑자기 혈압이 팍 오르잖아요. 그쵸? 얼굴이 빨개지고 막 화가 나고 목소리도 커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위로 막 상승하는 그런 기운들을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리고 사실 기쁨도 어 화기운이라고는 하지만은 화도 사실 화기운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뻗고 발산되는 그런 양의 기운들이 사실은 이 음의 기운, 음의 기운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을 시키는 어떤 음양오행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화가 뭐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나쁘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중립적으로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니까 뭐 "스트레스 지수를 뭐가 더 높일까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좀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좀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의 성격이 되겠죠. 그런 접근으로 이 책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한의학적 원리로 본 화병의 기전을 한번 보면은요. 네. 생리학적 측면으로 봤을 때 왜 생리학을 접근을 하냐면은 화병은 우리 몸에서 항상 증상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화병인지 아닌지를 검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자가 검진 지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 쇄골뼈가 서로 만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목 있는 쪽에 쇄골뼈 만나는 부분, 이쪽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흉골들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근데 이 흉골이 있는 부위, 그쵸, 갈비뼈가 끝나기 전까지, 이 명치 있는 데까지 사이의 부위를 이렇게 5등분을 해 보시는 거예요. 5등분을. 5등분 해 놓고 이렇게 5등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간격을 놓고서 위에서부터 눌러 보세요. 여기 이렇게 눌러서 흐르는 이 경락을 인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인맥이 눌렀을 때 되게 많이 아파요. 막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파요. 하면 어느 정도 우라가 뭉쳐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아픈지도 한번 눌러서 느껴보시고, 저는 이 가운데쯤이